평생 중고옷만 입은 비서가 100억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부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만 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투자 실력이 아닙니다. 종목 선택 능력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평생 지켜낸 한 가지 습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9일 미국 일리노이주 레이크 포레스트라는 작은 도시 한 대학의 총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레이스 그로너라는 졸업생이 어젯밤 세상을 떠났다고요. 총장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대학 미식축구 경기에 빠짐없이 나타나던 작은 할머니,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조금씩 보내주던 분, 평생 혼자 살았고 작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던 분. 그런데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재산이 있습니다. 대학에 전부 기부하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총장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700만 달러입니다. 총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그녀가 남긴 돈은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 그런데 신문 기사 제목에는 22억이라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주식이었거든요. 주식 가치가 날마다 달라지니까요. 어떤 날은 70억이었고 어떤 날은 100억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비서로 일했습니다. 43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타자를 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돈을 모았을까요? 1909년 4월 4일 그레이스 그로너는 일리노이주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여동생 글래디스와 함께요. 그녀의 부모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크지 않은 땅에서 작물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스가 12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자매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12살 소녀 둘이 부모 없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의 지인이었던 조지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두 자매를 맡아주었습니다. 앤더슨 가족은 레이크 포레스트의 유력 가문이었습니다. 영화관도 운영했고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집안이었습니다. 앤더슨 가족은 두 자매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기숙학교에 보내주었고 대학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레이스는 1931년 레이크 포레스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공황 한복판이었습니다. 1929년 10월 미국 주식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이 멈췄습니다. 길거리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학위가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22살의 그레이스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에보트 연구소라는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제약회사가 되었지만 그때는 아직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레이스는 그곳에서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935년 그레이스가 입사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대공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식은 도박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해 에보트 연구소에서 직원들에게 특별히 발행한 주식이 있었습니다. 한 주에 60달러였습니다. 그레이스는 세 주를 샀습니다. 총 180달러. 지금 돈으로 따지면 대략 400만 원 정도입니다. 비서 월급으로 몇 달을 모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왜 샀을까요? 대공황 한복판에서 모두가 주식을 피하던 시기에 왜 그녀는 주식을 샀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자기가 일하는 회사를 믿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지 알았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알았습니다. 주식 분석을 한 게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믿었습니다. $180어치 주식 3주.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투자이자 마지막 투자였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그냥 일상을 살았습니다. 매일 출근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타자를 쳤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식은 그냥 두었습니다. 배당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자동으로 재투자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녀는 팔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팔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유럽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녀는 팔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경기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두가 주식을 사고 팔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녀는 팔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가 왔습니다. 미국은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자동차가 넘쳐났고 교회의 칩들이 들어섰습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녀는 팔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팔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졌습니다. 주식시장은 10년 넘게 제자리였습니다. 그녀는 팔지 않았습니다. 1974년 그레이스는 43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65세였습니다. 이때 그녀의 주식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아직 백만장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꽤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주식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그녀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앤더슨 가문의 친척이 물려준 방 하나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침대와 옷장을 놓으면 꽉 찼습니다. 거실은 레이크 포레스트의 웬만한 옷장보다 작았습니다. 차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있었는데 도둑 맞았습니다. 그녀는 새 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행기가 필요해진 뒤에도 직접 마당 일을 했습니다. 꽃을 심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옷은 중고가게에서 샀습니다. 바자회에서 나온 옷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옷을 입었습니다. 집 안에는 가구가 몇 개 없었습니다. 오래된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는데 1960년대에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접시도 서로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세트로 사지 않고 하나씩 필요할 때 산 것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동네 레이크 포레스트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대저택이 즐비했습니다. 고급 자동차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그 동네에서 가장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원래 그 지역은 부잣집 하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스는 구두쇠가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그녀는 여행을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일만 하다가 세상 구경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레이크 포레스트 제1장로교회에서 수십 년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친구가 많았습니다.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부를 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변호사를 통해 돈을 보냈습니다. 자기 이름은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회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주 민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항상 조용히 도왔습니다. 모교인 레이크 포레스트 대학에도 기부했습니다. 18만 달러를 장학금으로 냈습니다. 덕분에 매년 몇 명의 학생이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미식 축구 경기가 있으면 꼭 갔습니다. 캠퍼스 행사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대학을 잊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가 왔습니다. 에보트 연구소는 거대한 제약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의료기기와 영양제 사업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그레이스의 주식도 함께 올랐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가 왔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20% 넘게 폭락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폭락이었습니다. 그녀는 팔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가 왔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술주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닷컴 주식에 열광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여전히 에보트 주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다른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기술주가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에보트 주식은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2007년 쌍둥이 여동생 글래디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함께했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98세였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2008년 그녀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레이스 엘리자베스 그로너 재단. 자기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이 재단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재단은 레이크 포레스트 대학 학생들을 위해 쓰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턴십 지원, 해외 연수, 봉사 프로젝트, 공부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은 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주식시장이 반토막 났습니다. 세상이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레이스는 99세였습니다. 그녀는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2010년 1월 19일 그레이스 그로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00세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재산이 공개되었습니다. 75년 전 180달러로 산 주식 3주. 그것이 700만 달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식수로 따지면 10만 주가 넘었습니다. 3주가 10만 주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주식 분할 때문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을 쪼갭니다. 한 주를 두 주로 만듭니다. 주가가 너무 높아지면 거래가 어려우니까요. 에보트는 1964년 이후로 9번 주식을 분할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레이스의 주식 수는 2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배당금이 있었습니다. 에보트는 1924년부터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그 배당금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시 주식을 사는 데 썼습니다. 복리의 마법이었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또 이자를 낳았습니다. 75년 동안 그녀가 만약 처음 180달러를 은행 예금에 넣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 3% 이자라고 치면 75년 후에 약 1600달러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식에 넣었고 배당금을 재투자했습니다. 결과는 700만 달러, 약 4만 배가 된 겁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언론은 그녀를 비밀의 백만장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갖고 있는 줄. 그녀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런 물질적 욕구가 없었습니다. 레이크 포레스트 어디에든 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그녀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보고 친구가 된 게 아니라요. 대학 총장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부금으로 매년 3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이 나올 겁니다. 수십 명의 학생이 인턴십과 해외 연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라면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했을 학생들이요. 그리고 그녀의 작은 집, 방 하나짜리 그 집도 대학에 기부되었습니다.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레이스의 집, 매년 장학금을 받는 여학생 2명이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레이스의 손님으로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레이스 그로너는 투자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동향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한 번 사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75년 동안 그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폭락이 있었습니다.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첫째, 그녀는 그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으니까요.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았으니까요. 없어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주식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얼마인지 매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셋째, 그녀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돈을 불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월급이 적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매달 빠듯하게 살면서 투자할 돈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레이스 그로너도 비서였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180달러도 몇 달을 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작게, 조용히,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투자의 핵심은 큰 돈이 아닙니다. 투자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그레이스에게는 75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30년은 있을 수 있습니다. 40년은 있을 수 있습니다. 30살에 시작하면 60살까지 30년입니다. 40살에 시작하면 70살까지 30년입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다만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레이스는 부자 동네에 살았습니다. 대저택이 보였습니다. 고급 자동차가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만족했습니다. 중고 옷을 입고도 행복했습니다. 걸어다니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시간,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가끔 떠나는 여행,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돈은 그녀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고요. 에보트가 잘 된 거지. 다른 회사였으면 망했을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운이 따랐습니다. 만약 그녀가 앨론에서 일했다면, 만약 그녀가 리먼 브라더스에서 일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녀는 75년 동안 팔지 않았습니다. 그 인내심이 핵심입니다. 좋은 회사를 골라도 중간에 팔면 소용없습니다. 폭락할 때 무서워서 팔면 폭등할 때 다시 사게 됩니다.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걸 반복하면 아무리 좋은 회사도 소용없습니다. 그레이스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도 그레이스의 집에는 여학생 2명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 명의 학생이 그녀의 재단 덕분에 인턴십을 하고 해외에서 공부하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돈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에보트는 2개 회사로 나뉘었습니다. 에보트와 에브비. 둘 다 여전히 배당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레이스가 산 주식 세주는 지금도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실 건 이겁니다. 투자는 기술이 아닙니다. 투자는 습관입니다. 한 번 사서 오래 두는 것, 배당금을 다시 넣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쓰지 않는 것, 이것들은 모두 습관입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그레이스 그로너는 투자의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한때 결혼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누나가 반대해서 결혼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없으니까 쓸 일이 없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녀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앤더슨 가족이 있었습니다. 모교가 있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수천 명의 학생들. 그녀는 그 학생들을 위해 돈을 남겼습니다.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이 그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유산이었습니다. 180달러가 7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75년이 걸렸습니다.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고 기다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레이스 그로너. 그녀는 세상에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바꿔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레이스 그로너는 75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